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장미정원을 마포구 곳곳에 조성했습니다. 대전시가 민선 8기 유망기업과 첫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행보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소와 육류 등 안 오른 먹거리가 없다는 말이 어느덧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장보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이는 광주 양동시장. 채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급등한 가격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데 저렴한 게 없어요. 이전하고 지금 장마 후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시장 보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양동시장의 배추 중품 한 포기 가격은 4,000원. 1년 전에 비해 25%, 평년보다는 36%나 뛰었습니다. 상추도 1년 전보다 52%, 평년에 비해 54% 올랐습니다. 고온과 장마 등 날씨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점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비 맞고 상처가 생기니까 오다가 무르거나 썩은 경우가 있어요. 무른 것까지 감안하고 팔다 보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보다 아무래도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껑충 뛴 육류 가격도 장바구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돼지고기는 1년 전보다 22%, 수입 쇠고기는 29%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물어보고 가신 분도 많고, 또 다 오셨다가 가격 보시고 아마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물가 같은 신경 안 쓰고 음식에 이제 편하게 제공하고 맛있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물가 때문에 그 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물가 고공행진 속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이어온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한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 방침과 함께 거리두기 재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코로나19의 악몽이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증가세를 이어온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벌써 이틀째 4자릿수입니다. 지난 11일 광주 전남에서는 1,416명이 신규 감염됐고 12일에는 1,664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1,0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0여일 만에 4자릿수입니다. 일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과 5일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각각 665명, 796명이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재감염 비율이 한 달 새 2.4%에서 3%까지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이 좀 있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BA.2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한 35% 정도 세다고 알려진 BA.5 바이러스가 점점 우세종화하면서 지금 이제 감염률이 높아지는데, 전국적으로도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일주일 만에 22.8명에서 40.2명으로 치솟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하고 확산세에 대비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도 원스톱 진료센터를 확대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327개 의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이중 161개소를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확진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8, 9월,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유럽식 정원을 접목한 장미와 풀꽃이 어우러진 장미정원을 마포구 곳곳에 조성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힘든 시기에 장미정원에서 잠깐의 휴식을 누리며 힐링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장미와 풀꽃이 어우러진 장미정원 4곳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봄에 피는 4종의 꽃잔디, 여름에 피는 꼬리풀 리아트리스, 가을에 피는 금계국 억새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특히 4개 장미 등 17종 16,491주의 장미와 가오라 리본 등 48종 47,880번의 풀꽃을 심었습니다. 구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환경에 유럽식 정원을 접목한 장미정원을 망원정마당, 공덕역 교통섬, 동교동 삼거리 교통섬, 상암사거리 인근 녹지에 조성했습니다. 한편 망원정마당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망원초록길의 출발점으로 기존 소나무와 어우러져 지역 주민과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이 사진을 찍는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상황에 맞춰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 내 자산 현황에 맞게 재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영테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재테크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영테크 지원 사업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1:1 비대면, 대면,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으로 이뤄지며 재무상담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재무상담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재무상담은 화상,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금융교육은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진행으로 실습과 교육이 함께 병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서울 청년포털 누리집으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홍보에 나섭니다. 대전시가 이동량이 많아지는 7, 8월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한 일상생활 방역 홍보를 집중 실시합니다. 이에 대전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인 집합장소, 축제장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현수막과 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주요 생활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생활 방역 수칙은 예방접종 끝까지 맞기, 실내 마스크 꼭 착용하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자주 환기하기,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 피하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일상생활 방역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인류 경제도시를 향한 강한 의지를 선포한 대전시가 민선 8기 유망기업과 첫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기업 4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동통신기지국 핵심 부품 개발 생산기업 이너트론, 앞전 소재계 혁신 달성 기업 아이블 포토닉스, 글로벌 항공부품 전문기업 시트라, 광학렌즈 분야 선도기업 비노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업은 총 562억 원을 투자해 19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 500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구의료원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응급 대응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으로 소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환형 격리병동 확충과 전문 의료진 확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수술실 등 필수 진료시설과 진료 공간을 조성해 선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또 대구의료원 도시철도역 간 순환버스 운행 확대와 나들이콜 대상자 확대, 수용 응답형 서비스 도입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의료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과의 공공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내부 혁신 강화 방안을 추진해 의료인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고물가, 폭염 대응 시민생활 안정점검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동향과 시민생활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했습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역 물가도 지난 6월 전국 평균보다 높은 6.1%를 기록했고 농축수산물 4.1%, 전기, 수도, 가스 10%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물가도 급등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장 주재로 12일 첫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올해 폭염 종합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상황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주요 생필품 물가 모니터링 강화와 물가 인상 억제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 지원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시민 불편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여름 피서객 선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창 더위사냥축제와 오대천 물놀이 축제를 오는 29일 동시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이달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간 대화변 땀띠공원과 꿈의 대화 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어게인 썸머를 주제로 주 행사장에서는 더위 슬라이딩 볼링, 맨손 송어잡기, 셰프 콘서트, 광천 성굴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또한 개막 행사가 열리는 30일에는 땀띠 사냥 개막대전을 시작으로 물양동이 OX 퀴즈, 냉천수 조격 등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신규 개최되는 오대천 물놀이 축제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18일간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평창 송어축제위원회에서 기획 운영하는 여름축제로 여름엔 진부라는 주제로 50여 미터의 대형 물썰매, 수상카약, 생태 물놀이장 등 유사 물축제와는 차별화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기는 축제, 감동이 있는 축제로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합니다. 주민들이 인지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내소해야 하는데요.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팀 간호인력이 방문 상담 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해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진단비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 프로그램 연결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그간 개별 운영되던 코로나19 검사 진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의료기관 중 414곳을 확보하고 그중 진료와 검사 처방 등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243곳을 운영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이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대한 정보는 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충북도가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호강은 음성 망이산성에서 발원해 충북 세계시군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금강수계 중 가장 큰 하천이며 충북 중부권역 문명의 발상지이자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이에 미호강은 큰 하천의 개념인 강으로의 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미호강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3년 만에 열린 제4회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국제 심포지엄이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포항시는 세계적인 신약 개발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사단법인 한국구조생물학회, 포스텍과 공동으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4회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구조 기반 백신,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이러스와 그 병인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 구조적으로 효소를 이용한 새로운 발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이용해 팬데믹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범용 항체와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러스 침투 후 체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연구 내용, 세포막 단백질 연구와 관련한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연구 성과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포항시와 경북도는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산학연 기관과의 공동 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시는 구조 기반 신약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2017년부터 국제 심포지엄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말 찜통 같은 더위에 물놀이가 간절한 요즘이죠. 그동안 중단됐던 양산 여름도심 물놀이장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물놀이장을 오는 15일부터 황산공원과 디자인공원, 명동근린공원, 꿈샘 어린이공원 등 4곳에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에는 슬라이드,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그늘막, 휴게데크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일 1회 용수를 교체하고 매주 시설 점검을 하는 등 시설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요원과 간호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담양 어사천은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져 2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폭우 때마다 제방이 계속 무너지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담양군 가사문항면에 있는 어사천.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땅 곳곳이 움푹 꺼졌습니다. 2020년 8월에 그 큰 홍수가 와가지고 그때 제방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2021년에도 또 홍수가 왔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홍수 때도 보면은 더 무너지면은 이제 다 손실이 되니까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지난 2020년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해인 2021년에도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300m 정도의 제방이 유실된 후 매년 침식이 계속되자 불안한 주민들은 담양군에 복구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방은 무너진 채 2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또 예산 여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당장은 피해를 우선 더 급한 데가 있다 보니까 당장 못 했는데 가사문항면 어사천 하류부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 여력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올 하반기에 제방의 일부를 복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7, 8월이 지난 9월이 돼서야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증한 청정해역, 여수 가막만에서 멸치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여수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 여수 가막만입니다. 멸치 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며 집단 폐사를 일으킨 걸로 추정됩니다. 빈산소 수계를 통과하면서 죽은 개체들이 그대로 굴강 안으로 이렇게 쓸려 들어오는 바닷물이 빠진 해안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빗물이 나와야 할 우수관로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배출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FDA 점검단이 굴홍합 양식장이 밀집한 가막만에 위생 합격점을 주며 수산물 수출을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오염원 차단이 전혀 되지 않은 채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패류 폐사와 노로바이러스 발생도 급증했습니다. 2년 전부터 오폐수 불법 방류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수시는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퇴적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추적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계속 나오질 않고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황금어장이 황폐해지면서 미 FDA 인증 취소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제시한 국제해양관광도시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하는 트럭이 횡단보도를 침범합니다.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의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잠시만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차가 오는 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애매하네. 굳이 꼭 그래야 되냐 이런 얘기.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법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운전자들의 불만 속에 개정된 법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이 광주 복합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투자 의향은 대환영이라면서도 국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찌감치 전방, 일신방직 부지의 가칭 더현대 광주 입점 의향을 밝힌 현대백화점 그룹. 신세계그룹도 이번 주 복합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합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기존의 백화점과 터미널 부지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유치가 좌절됐던 복합쇼핑 공간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에 이어 신세계까지 대형 유통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르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는 자본가 기업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복수의 복합쇼핑몰을 유치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가주도형 복합쇼핑몰이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의 지원이 선제된다면 광주시는 빠른 행정 절차로 응답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온 복합쇼핑몰 6개월 공약의 실현 여부가 결국 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는 건 대환영이고요. 대신 이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도 또 추경호 부총리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새롭게 꾸려질 민선 8기 조직도에 복합 쇼핑몰 TF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와 전남 의원들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강한 애착을 보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장 먼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지역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1호 상생 협력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있는 광주와 초고압 전력망을 갖춘 전남이 최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대학 소멸을 막기 위해 반도체 학과 신설은 비수도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10건의 정책 지원과 45건의 예산 지원 사업을 지역 의원들에게 건의했습니다. 수건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10명의 전남 의원들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와 쌀값 안전대책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쌀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돼서 전남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수기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보름도 안 돼 여의도를 찾아 지역 의원들과 머리를 맞댄 김영록 지사의 예산 행보가 전남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도시공원 바닥분수 운영을 재개합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공원 등 관내 6개소 바닥분수 운영 재개를 위해 수조 청소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영돼 공원 이용객의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입니다.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여수시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부시장을 포함해 각 기업 노조위원장, 여러 관계부처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사고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며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생활습관 개선이 치매 예방의 첫 단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로트만 연구소 소속 연구팀은 저항력, 고혈압, 난청, 알코올, 흡연 등을 극복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 치매 유병 사례가 상당수 예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